조국이 실성을 했다. 실성이라는 게 이제 이성을 잃은 게 실성이잖아요. 예. 뭐 흔히 이제 실성했다 그러면 이제 미친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엄밀하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성을 잃으면은 이제 실성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조국이 실성을 했어요. 이게 실연을 당해가지고, 예, 이게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시댁에서, 그죠? 이 정청래 군이 공개 프로포즈를 해서 본인이 참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빵파레를 울리면서, 그 다음에 꽃가루 막 팡팡 터지면서, 레드 카펫을 걸으면서 호텔에서 멋지게 결혼식을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 또 결혼식이 끝나면은 김어준이 전국을 돌면서 결혼 축하 파티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김어준 콘서트 3월부터 4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조청에 결혼을 축하하는 이런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또 결혼 선물로 전북을 주기로 했어요. 정청래 신랑이 진짜 통이 큽니다. 우리 한번 결혼하면은 뭐 다이아 반지라도 해주면은 참 훌륭한 신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아파트 한 채 사주면은 와 결혼 잘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우리 정청래 신랑은 통이 얼마나 큰지, 기본이 돌을 하나 줘요. 돌을.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전북을 떼어줄게 내가. 조국이 사랑해. 내가 전북을 떼어줄게. 그래서 뭐 전북을 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무슨 최고위원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금 반지가 아니라 금 배지를 지금 선물하겠다. 뭐 그거 확실하죠. 만약에 합당이 되면은 조국이 전략공천은 그 전략공관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황희, 친문 핵심인 황희가 지금 전략공관위원장인데 이 보궐선거 공천을 황희가 도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조국한테 금배지 달아주는 거지 뭐. 응? 좋은데 개항을 지금 김남준 그 대변인이 개항을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걸 전략공관위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김남준 대변인이 못 나와요. 그거는 대통령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전략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개항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조국당하고 합당이 됐다. 그럼 조국은 지금 지방선거 출마를 하진 않을 거고 보궐선거 출마를 해서 국회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당대표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금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금배지를 다는데 가장 좋은 금배지가 어딥니까? 다이아몬드급 금배지. 금배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배지죠. 개항을이죠. 개항을에 공천이 되면은 당선은 뭐 기정사실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그런 이제 그 명함을 받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다. 개항을에 당선되는 사람은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개항을은 금배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배지인 거지. 근데 황희가 지금 전략공관위원장인데 조국 공천 안 하겠어요? 거기다가 조국 공천해버리면 경선 없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이 그냥 금배지 다는 거지. 게다가 이재명의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에서 금배지를 달면 이재명의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간다니까 얘네들이.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마음이 한참 설레는 상황이죠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국이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어차피 당원 투표하면 이길 것 같고, 의원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뭐 이현주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야 당원 투표는 김어준이 꽉 잡고 있어. 김어준이 밀어주면은 당원 투표에서 어차피 통과될 거야. 그렇게 막 설레고 있었는데 전준철 건이 터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민주당 당원들도 이제는 사태에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파토나는 상황이죠. 시댁에서 뭐 난리가 난 거야 거의. 너 결혼하면 죽는다 너.
결혼하면 호적 판다. 여기까지 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정청래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조국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분위기야. 그러니까 정청래도 지금은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입장을 바꾼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가겠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의 뜻인 것 같아요. 내일 뭐 의원총회를 해봐야 답이 나오겠지만은, 근데 정청래는 어쨌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러고는 있지만, 시댁에서 난리가 났는데, 호적을 판다는데, 호적을 파버리면은 뭐, 전북이건 뭐건 다 나가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진짜 황금빛 결혼 생활에 들떠 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꿈이 깨지면서 실성을 하는 저는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어제 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 최후 통첩을 한다, 뭐 주접을 떨고 있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결혼을 먼저 깨거나 일단 까이지 말자. 너무 창피하지 않냐. 내가 까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완전히 실성을 했어요. 실성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까고 있습니다, 이놈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시아버지를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혼이 이제 거의 파토나는 분위기가 되니까 마리님, 정청래 법률특보 서민석, 윤석열 정부 공수처장 후보, 그 후보는 이제 그 여당에서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그건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까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미친 며느리가, 뭐 며느리는 아니지.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여자가 눈가리 뒤집혀가지고 시아버지가 반대한다고 시아버지를 까고 있습니다. 그거 영상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5천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닿지 못한다면 정치 실패.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 같은 날선 진단을 내렸습니다. 코스피 불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곤 주식시장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는 수치와 우상향 그래프에서 시선을 빼앗긴 사이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장갑을 벗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조 대표는 제조업 비중이 큰 부울경 지역을 짚었습니다. 최근 10년 새 세 지역 모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점을 언급한 겁니다. 창원은 83.9%에서 80.8%, 부산 녹산공단의 경우엔 78.2%에서 72.1%까지 하락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고질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차가운 윗목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이어 조 대표는 자산시장 호황이 투자와 고용으로 더 많이 이어지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조국의 발언을 한번 보셨습니다. 아니 시아버지를 까는 건 좋은데 이게 시댁에 너무 재산이 많아. 시아버지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뭔가 그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뭐 이런 걸로 깐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실성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지금 60%대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주가 5천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들도 있고 대통령께서 열심히 또 일하시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면도 있지만은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 고공행진에 1등 공신은 뭐 제가 볼 때는 주가 5천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도 보수층들이 대통령에게 마음을 여는데 결정적인 이제 방아쇠가 된 것이 주가 5천 아니냐. 주가 5천을 임기 내에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뭐 7개월 만에 달성을 했으니 와 이재명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주가 5천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깔 게 없으니까 해필 건드려도 아니 뭐 잘 좀 찾아보면은 그걸 못하는 게 있을 텐데 아니 주가 5천은 왜 걸고 넘어갑니까? 그냥 까면 되지. 요즘 기업들이 힘들다. 뭐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만 까면 되잖아요. 근데 주가 5천을 시비 걸어가지고 까는 이거는 진짜 띨빠기도 이런 띨빠기가 있습니까?
아, 진짜 서울법대 양대 띨박이. 한 놈은 체육관에 12,000명 모였다고 지금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가 정치인인지 연예인인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 그죠? 한동훈이. 예. 가발쇼 해가지고 뭐 요즘 치키렌 하이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가발쇼. 그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데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나온 건지 연예인을 하려고 나온 건지 헷갈리고 있고 한 놈은. 혜태님, 예, 못난이 쯧쯧. 예. 한 놈은 지금, 아니, 결혼이 지금 파혼이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시댁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그나마 뭐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이게 지금 약간 신분 상승형 결혼이잖아. 예? 뭐 그런 결혼들 추구하시는 여성분들이 뭐 일부 있잖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안 그러지만은, 아, 내가 어떻게 재벌 2세 잡아가지고, 재벌 2세랑, 뭐 드라마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가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런데, 한국 드라마, 요즘엔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 보면은, 대부분 신데렐라 스토리야. 그러니까 재벌 2세하고 삼순이가 만난다. 다 이거예요. 그잖아. 그냥 삼순이. 그냥 우리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 우연히 재벌 2세를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재벌 2세가 삼순이를 좋아해. 그래갖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더라. 시댁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사랑의 힘으로 뚫고, 기어이 결혼에 꼴인해서, 나는 재벌 2세의, 부인이 됐다. 이게 뭐 그냥 뭐 대부분의 그 드라마의 내용이잖아. 근데 지금 조국이 딱 그런 스토리예요. 삼순이가 이제 재벌 2세한테 시집가는 스토리. 그거잖아요. 집안이 완전히 뭐 한때는 잘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망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친정 우리 아버지가 집안을 말아먹었어. 한때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이었는데 본인이 잘 나갈 때 개판을 쳐놔가지고 문씨 집안이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뭐 금배지가 180개 집에 가면은 그 막 황금 두꺼비가 막 180개가 있었어 집안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1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명씨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명씨 집안에서 이제 다시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명씨 집안에 이제, 뭐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그죠? 뭐 복수를 위해서 재벌집에 이제 그 침투를 해가지고, 그죠? 막 복수를 한다. 뭐 이런 이제 막장 드라마도 있잖아. 그래갖고 명씨 집안에다가 문씨 알을 까가지고 내가 명씨 집안을 다시 명씨 집안 재산을 다 먹어가지고 문씨 집안을 일으킬 거야.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 예? 이런 막장 드라마를 지금 조국이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 상승을 이제 노리고 명씨 집안에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작전을 이제 그 머슴 정청래를 집사로 넣어가지고 뭐 결혼을 이렇게 해보려는 이런 이제 작전을 짠 건데 지금 이제 막 명씨 집안에서 난리가 났지. 어디서 저기 문가 여자를 감히 우리 명씨 집안에 들여놓으려고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문씨 집안은 이미 망한 집안 아니냐? 어디 감히 문씨 집안의 피를 명씨 집안에 섞으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야. 그 명씨 집안의 순혈주의자들이. 감히 어디다가 문가 집안의 알을 까느냐? 막 이러면 난리가 났어. 아니 그러면은 어쨌건 지금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잖아.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납작 엎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 시아버지 최고 사랑해요 시아버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시아버지 너무 멋있어 따봉 주가 5천 만세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시아버지한테 좀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아버지 그 재산이 너무 많아. 우리 시아버지는 저러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좀 나눠줘. 주가 5천 하면 되겠어? 지금 다른 그 중소기업들은 지금 힘든데? 그리고 막 시아버지를 까고 다니는 거야. 저게 정신이 저게 실성을 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러고 다닙니까? 머리가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실성을 한 거죠, 저거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재벌 2세한테 시집 가려고 하다가 실성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제가 뭐, 그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잘 안 풀리면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제가 살면서 이제 간혹 보게 되는데, 지금 조국이 점점 이제 실성을 하면서 조철수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판국에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씨 집안 전체가 제가 볼 땐 실성을 했어요. 문씨 집안 전체가 실성을 했다. 이성윤이도 저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한테 대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를 건들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것들이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이성윤도 고개 뻣뻣이 들고 지금 대통령한테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김어준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개 뻣뻣이 들고 지금 대통령한테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씨 집안 전체가 어떤 욕망의 과대 욕망, 과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건 간에 아까 뭐 합당은 좀 제가 물 건너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그 한국일보 그 이슈 전파사를 제가 보니까 그 김정현 기자가 또 민주당 어제 최고위원회 상황을 좀 취재를 했어요. 예, 요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와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영상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합당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론만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 내부 여조도 갤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반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지지층으로 보면은 한 찬성 여론이 더 높긴 한가 봐요. 한 60%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나머지 40%는 반대도 있을 것이고 모름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성 60이고 근데 계속 반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여론을 뒤엎고 합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기류 변화가 좀 약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 이제 오늘자 소식인데 청와대에서 네. 내일 모레새에 대안이 나올 것이다. 대안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도부 사이에서도 뭔가 좀 기류 변화가 있나요? 어제도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죠. 네. 네. 그 어제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였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금 기사 나온 게 있나요? 거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그럼 단독이네. 단독이네. 근데 이게 저도 계속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흘러나온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청래 당대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 권당 투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 거기서 접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일단 그 전준철 변호사로 이 사건까지는 워낙 마당에 겹친 마당에 거기서 뭔가 더 세게 주장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예. 어쨌거나 거기서 정청래 당대표는 전당원 투표까지 가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최고위원들은 어제까지도. 네. 그래서 세- 계속 세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당시 그 최고위가 지금 이현주, 황명선, 강두구가 반대였잖아요. 그리고 박지원이 반대에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박지원이 찬성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청래 그리고 이성윤, 문정복, 박지원 이렇게 된 거예요. 서삼석. 서삼석까지 하면은 다섯이 된 거지. 그러면 5대 4잖아. 5대 3이고 삼이지. 한병도 그치. 원내대표가 어쩌고 한병도가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캐스팅부터라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의견이 한 번도 얘기했었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한병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어제? 네. 뭐라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당원 여론조사 당원 그 투표 붙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단독이네. 지금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중단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좀 그쪽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한병도 원내대표가 합당을 지금 추진하는 것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거기에 더해서 전당원 투표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네네. 한병도 의원이
일단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합당에 반대를 했다. 당원 투표 자체를 반대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반대파가 4명이 된 겁니다. 예. 친명 3명에 한병도가 더해져서 5대4가 된 거예요. 예. 친청 쪽 5명은 지금 다 당원 투표를 하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이 나왔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동안 입장을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립 성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친문 쪽하고도 가깝고 친명 쪽하고도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대세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건 대세는 친명이에요. 예. 한병도 원내대표도 본인도 원내대표 또 출마에 뭐 이런 욕심도 있을 것이다. 근데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려면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의원들이 당원들도 투표를 하지만 당원들은 20%고 의원들이 80%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는 절대 이제 원내대표에 재선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 윤인섭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결국은 친명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이 바뀌었고, 이러면 이제 5대4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근데 과거에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박지원 의원이 아니고 청년 최고위원, 예, 젊은 박지원, 예, 젊은 박지원이라고 하죠. 젊은 박지원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무리하다, 이런 의견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찬성 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건 정청래가 만든 청년 최고위원 경선을 통해서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정청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지원은 어쨌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박지원이 반대였다가 찬성으로 간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젊은 박지원은 어쨌건 정치를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본인의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걸 원하겠어요? 예, 라일락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약한 고리라고 보는 거예요.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젊은 박지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본인이 이제 금배지도 달고 해야 되는데 정청래한테 붙었다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이제 시작인데 그런 또 뭐 약점? 예,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지원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5대4인데 박지원을 설득을 해서, 젊은 박지원을 설득을 해서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은 4대4대1이라고 봅니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4대4대1이다. 지금 겉으로는 박지원이 찬성을 했지만 지금 잘못 붙으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쪽에 대세를 보고 판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4대4대1이 돼 있는, 저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고요. 아까 김정현 기자의 취재가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합당 여론조사 추진 불발, 한병도 반대가 결정타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한 표긴 한데 어쨌건 원내대표라는, 사실상 당대표가 되잖아요. 원내대표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한병도까지 반대로 해가지고 등을 돌리면 정청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청래도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원 투표를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당원 투표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당원 여론조사를 일단 유보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판세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컨대 합당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면은 박지원도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병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4대4가 팽팽한 상황인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을,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나온다라면은 박지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만 보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최고위원이 제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우리 정치인이니까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미 끝났어요. 정청래는 친문 쪽에 붙으면 박지원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 다음 이제 그 당대표는 김민석이에요. 정청래가 설령 합당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다음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반드시 될 거다.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제가 아까 30%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어디가 모자란 사람들은 많아야 30%인 겁니다. 70%가 제정신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굴러가는 거예요. 정YI님, 요즘 친명 유튜버들 돈 되느라 제 통장 털려갑니다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학문투사, 더럽네요. 학문투사라니. 좀 그렇긴 한데 제 손으로 찍었던 그때 그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최고위원이 지금 살 길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거야. 합당이 되건 안 되건.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당원 투표에서도 뒤집어진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6대4죠. 근데 6대4가 아니에요. 지난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9%인가 8%인가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전준철 사건이 터졌어. 혜태님, 생각 바뀐 의원들도 있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심장 내려앉는 일이 많죠. 절실함은 저들이라서 승리는 우리가 아닐 수도. 우리 혜태님은 가만히 보면 좀 비관적이신 것 같아. 그 인생을 굳이 비관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기보다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자세를 갖는 게 좋아요. 사는 데서는.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게 저는 낙관주의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자꾸 뭔가 안 좋게 생각하시고 비관적으로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게 뭔가 냉철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시니컬한 거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김어준이 여론조사 발표했을 때 70%까지나 80%에 육박을 했어요. 합당 찬성이. 그런데 지금 뭐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보세요.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뒤집어졌다고 봐요. 그거는 전준철 사건이 안 터졌을 때, 특검 사태가 안 벌어졌을 때 갤럽에서 한 자릿수로 좁힌 거야. 지금은 55대 45예요. 아까 김정영 기자는 6대4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난주 초의 얘기고 지난주 말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주말이 아니고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현재 55대 45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추격을 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전준철 특검 사태까지 벌어졌잖아. 이거는 정청래한테 완전히 악재고 지금 친문들의 본색이 뭔지 흑심이 뭔지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웬만한 당원들은 다 느꼈어요. 혜태님 비관적이 오히려 마음이 안 아파요. 그건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는 안 좋은 일 벌어진다고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안 좋은 일이 온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청래 당대표 된 게 어찌 보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됐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 그동안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조국하고 문재인이 조국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이걸 백날 말씀을 드려도 저보고 소설 쓰네, 음모론이네 이러는 분들이 많았어.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친문들의 본질과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모르는 국민들이 없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권력투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정도까지 바뀐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졌다라는 비관적 상황이 왔는데 그게 꼭 비관적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친문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안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와요. 친문만 정리하면은 민주당의 계파 정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계파 정치가 사라지면 대통령과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장기 집권, 민주정부 20년, 30년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그 윤석열 김건희 빤스 안 빨고 국민의힘 안 까고 민주당 내부 정치 문제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민주당 내부를 정리해야 20년, 30년 전쟁을 해야 돼.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로키님, 자려다 다시 왔어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 내부의 개파 정치를 정리하는 것이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는데 뭐 걔네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내부의 적을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친문들을 정리를 하면은 민주당의 개파 정치가 소멸이 되고 진짜 능력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총리처럼 능력 있는 인물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냥 개파에 줄 서가지고 김어준한테 줄 서고 문재인한테 줄 서고 조국한테 줄 서서 능력도 없는 놈들이 배지 달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양정철한테 줄 서고. 아니 이성윤 보세요. 문정복 보세요. 지금 실력이 있습니까? 비주얼이 됩니까? 실력이 됩니까? 뭐 잘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정청래한테 줄 서서 최고위원 됐다. 이거 하나지. 문정복이 뭐 이게 남잔지 여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민주당의 얼굴이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매일 발언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실력만 가지고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가 될 것이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의원이 되고 그럼 민주당을 우리 당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파 정치를 민주당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청래가 1인 1표제로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인 1표제로 개파가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개파 정치가 강화되고 있잖아 지금 1인 1표제 때문에. 다 죽어가던 친문들이 1인 1표제로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앞세워가지고. 얘기가 하여튼 뭐 옆으로 우리 혜태님 때문에 약간 옆으로 돌긴 했지만은 어쨌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이 소란이 일어나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친문들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고 우리 당원들이 친문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친문이라는 개파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 와닿는 거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일은 안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계속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계속 나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낙관주의를 가져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는 비관적으로 볼 거야. 그럼 계속 상처받아요. 그죠? 상처 안 받는 멘탈을 만드세요. 그죠? 그 지옥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옥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서 좌절하면 그냥 지옥에서 사는 거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스스로 주저앉으면은 호랑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살아서 나오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내가 먼저 포기를 하면 호랑이한테 물리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 여론이 바뀌고 있잖아요. 열흘 전만 해도 70%, 80%가 합당을 찬성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죠? 다 뒤집었잖아, 지금. 55대 45. 이게 답이에요, 지금. 객관적 데이터야. 이거 제가 뭐 낙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 데이터가 55대 45고 그 사이에 판을 이만큼 바꿔놨습니다. 거기다가 전준철 사태까지 터졌고 이제 친명들이 결집하기 시작을 했고 유튜버들도 상황이 달라요. 지금 합당 찬성하는 유튜버가 김어준하고 하청 유튜버들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김어준, 개장수. 김어준도 오늘 아까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김어준도 오늘 뉴스공장에서 합당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 합당을 하건 말건 이번 주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합당을 꼭 해야 됩니다. 조국이 얘기한 대로 13일 전에 합당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김어준이도 눈치 보는 거죠. 여론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매블쇼 오늘 그 뉴스공장에 이성윤 나왔을 때 뭐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이성윤이 죽일 놈 뭐 그러고 이 새끼 나가라 막. 오늘 뭐 저 매블쇼도 그렇더라고. 신장식이 나왔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매블쇼 채팅창이. 거기가 친문들의 만남의 광장 아닙니까? 최한웅 TV가 친명의 만남의 광장이면은 뉴스공장이나 매블쇼는 친문들의 만남의 광장인데 거기서도 이성윤은 다 욕하더라고. 흐름이 바뀐 거예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저렇게 다 들고 일어났잖아. 한병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중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입장이 바뀌었잖아. 한병도가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세가 바뀌었으니까. 당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중립을 지키다가 입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박지원도 바꿀 수가 있다. 박지원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오늘 고발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자, 청와대 입장을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거라는 겁니다. 통합론이 계속 맞는가 싶어. 지선전 불가능할 듯. 이게 사실 뭐 자칫 잘못하면 당무 개입이다 청와대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인터뷰이긴 한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청와대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대통령의 입장이 뭐 청와대 입장이라고 해서 개인 입장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흘러나오는 거죠. 지선전 불가. 지선전 불가.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당의 어떤 당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수 없으니까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뿐이지, 어떤 경로로건 이거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다. 뭐 김어준이니 조국이니 정청래니 아무리 날뛰어봐야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호동님인가요? 그럼 뭐 지선 이후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선 이후에 한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선 전에 안 한다는 게 안 한다는 얘기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데 그걸 하겠어요? 미쳤어. 조국을 왜 키워줘? 안 하지. 참 저렇게, 그 정치의 언어 아닙니까? 딱 잡아서 지금 얘기를 하면 됩니까? 혜태님, 최평님 말씀 저도 오히려 드러나 잘된 일로 봐요. 그래도 안 좋은 일로 철컥 내려앉은 일이 생기기 전에 안전핀 혼자 하세요. 그리고 저 인생관을 바꾸세요. 본인의 멘탈을 더 강하게 만들면은 이런 뭐 작은 일에 상처 안 받습니다.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아? 정치의 본질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 정치 유튜브를 끊으셔야 돼. 그런 정도로 상처를 받으시면은.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지고도 그것도 0.73%로 졌잖아요. 다음날 방송하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게 정치입니다. 평생 싸움질 하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상처받으면은, 그 정치에 관심 가지면은 그 생명 단축돼요. 그래서 계속 정치를 즐기시려면은 저는 멘탈을 강화를 해라. 멘탈을 강화를 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고, 졌는데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겼는데 지는 경우도 있어요. 튜브, 캡슐님, 시커먼스 삼형제, 정청래, 조승래, 문정복, 노 시커먼스는 서영교. 서영교 의원은 그래도 피부는 하얀 모양이네요. 지구도 이기는 경우가 있고 이기고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친문들이 지금 그렇다고 봐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만세를 불렀겠지만 그게 지구도 이기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 친명들은 지구도 이긴 경우예요. 그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친문들은 이기고도 지는 경우가 된 거다.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자멸을 하는 경우가 된 거고, 친명들은 지구도 이기는 경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패배의 쓴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른바 권토중래라고 하잖아요. 와신상담. 와신상담이란 말도 있잖아. 지금 쓸개를 씹으면서 그 쓴맛을 느끼면서 우리가 더 똘똘 뭉치고 있잖아.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친명그룹이 지금 세지고 있잖아요. 이현주라는 인물도 발견을 했고 한준호라는 이현주 한준호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발견을 했잖아. 그리고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한준호 의원도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준철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데, 예. 그 한준호 의원도 그전에는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뭐 너무 좀 우유부단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강해지고 있잖아. 그 이현주 의원 오늘 눈빛 보세요. 야, 이현주는 이제 뭐 당대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저 정도 눈빛이면. 이렇게 와신 상담하면서 친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친명들이 대부분 초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뭐 대통령님께서 우리의 뒷배잖아. 우리 뒤에는 이재명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뭐 슈퍼맨급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정리되잖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주가가 5천 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부동산이 내려가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재벌들이 일자리 내놓고, 돈 내놓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다 정리되는 판이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결국은 정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재명 손바닥에 저는 다 손오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예요. 지금이 왜 이재명 시대냐?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뒷배는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뒷배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의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